여의도 재건축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죠. 여의도를 좀 재건축, 다시 좀 허물고 지어야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건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준석 유튜브 토론 채널 열고 당정형의 돌직구.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천하람 등과 여의도 재건축 조합.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 콘텐츠로 총선 출마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유튜브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아니 요새 M 방송국 나가기만 하면 100만 터지던데 이번에 150만이요. 무려 굳이 따로 유튜브를 해야 돼? 150만 나는 그냥 정책적인 것만 한번 다뤄보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 이름은 프로그램 이름 여의도 바꿔보자. 리빌딩 해보자. 그래서 재건축? 지금 뭐 할래 대표? 조합장 하면 돈 좀 벌더라. 바로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십시오. 네. 딱 이렇게 소파에 약간 거만한 자세로 해서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조합원이 돼주십시오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이준석 전 대표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유튜브 채널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죠. 조합장이 본인이다. 이준석 전 대표라는 거. 책임 감리가 이기인 경기도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이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이 당협위원장이 지금 이 현장 소장을 맡았다. 각계의 역할을 갖고 지금 정책을 좀 얘기하는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석준 의원님, 아까 저희 그 기사 같이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기사. 이준석 전 대표 정책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최근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 탓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 정부를 향해서 화살을 날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제 본인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완전히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결이 다른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좀 낸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뭐 별개의 어떤 사안은 아닌 것이죠. 지금 교권 침해가 지금 서희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전 국민의 관심은 지금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그 교실 이 분위기는 지금 학습 분위기가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좀 무법천지가 될 만큼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도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당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은 학생 인권에 관련된 어떤 사항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두발 규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복 어떤 단속이라든지 또 떠든 학생을 또 별개의 어떤 위치로 옮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학생 인권 조례의 조금 과도한 어떤 그런 어떤 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제 좀 더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국민들한테 좀 어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유튜브를 개설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 입장에서 저렇게 티저 영상을 딱 띄우면서 유튜브를 개설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역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는 좀 부러움도 좀 납니다. 지금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두고 그래서 총선 출마 이제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걸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자범 취급한 건 좀 유감이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후에 이제 한 얘기죠. 나를 자범 취급한 건 유감이다.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그게 정치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현재는 삭제가 돼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총선에 출마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느냐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그걸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유승민 다 안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OX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 총선 때 안고 갈 것이다. 하나, 둘, 셋. 지금 다 X를 하셨는데 홍석준 의원님만 안고 갈 것이다. 안고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은 이제 양 진영 간의 이제 총력전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이제 전제가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비판은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지금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어떤 태도를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면은 좀 안고 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정도는 안고 갈 수 있는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안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반이다. 봐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청년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엄청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정도는 안고 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어떤 SNLC랄지 어떤 논평을 보면 거의 뭐 민주당보다도 더 강하게 현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고 갔을 때 오히려 이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안고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 대표 과정에서 또 경기도 도지사 경선 과정 이런 거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가 워낙 저격을 많이 하고 현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승민까지 안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주원규 의원님. 예, 저는 근데 세 분 모두 안고 가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단일 대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체제를 마련됐기 때문에 네. 총선은 사실은 가장 지지자들 위주로 투표가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이 세 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참으로 시사평론가로서의 어떤 정책들을 냈을 때 그 아젠다에 대해서 모순을 짚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거는 뛰어나시지만 네. 사실 자신이 정책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드라이브를 보여준 게 대표 시절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대평가되는 부분들도 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약간 좀 의견 좀 분분합니다. 다 안고 갈 것이다. 이준석만 안고 갈 것이다. 아니다. 아무도 안고 가지 않는 게 낫다. 지금 굉장히 좀 말이 다른데 근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 안고 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홍준표 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받고 뭔가 당분간 좀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글을 올리고 나를 총선까지 쳐냈다. 나를 자범 취급했다라는 분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홍준표 시장은 내겐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아직 발언권 살아있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키워줄 수도 있죠. 그분은 당권 징계 10개월 했다고 해도 그게 기죽을 뿐도 아니고요. 네. 그분의 스타일상 예. 계속 얘기할 뿐입니다. 예. 오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발언권 정지되지 않았다. 예.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그렇죠. 씁니다. 네. 예. 친문 모드로 가면 홍 시장이 아니죠. 예. 그래서 홍 시장께서 이번에 또 재심 요청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안 하고 예. 사실 수용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예. 발언하시더라도 예. 많은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시장 특성상 또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게 일종의 직업병이거든요. 네, 홍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아도 얘기를 할 것이다. 다만 잠깐 좀 자중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하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바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또 삭제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삭제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자기가 잘못 올렸다고 생각하니까 삭제했겠죠. 만약 저게 정말 자기의 소신이고 맞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네. 자기의 정치 입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갔겠죠. 그렇지만 이제 홍 시장은 사실 국민의힘 당원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대선이 됐던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 됐건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을 받아서 네.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랄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사실 뭐 중징계 받고 나서 막 안고 가겠다, 막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를 자법 취급하느냐, 나를 이러고도 총선 치를 것 같으냐, 이제 또 좀 막말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중징계하고 총선 치르는 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본인의 SNS 보면 네. 하이에나들 물어뜯어 아무리 물어뜯어도 사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많이 죽어요. 하이에나 그때 습격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선도 하고 정치를 좀 더 큰 어떤 큰 선거를 하려고 하면 좀 제가 볼 때 이번 골프와 관련된 것에서 보여주듯이 좀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꿔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약간의 좀 태도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정글의 사자라고 해도 그런 건 필요하다라는 또 약간 쓴소리도 더해 주셨습니다.